관계가 줄어드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 있습니다. 끊어야 할 관계를 끊지 못해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일수록 상처는 깊고 가까운 사이일수록 서운함은 말로 꺼내기 어렵습니다. 젊었을 때는 참을만 했던 것들이 지금은 견디기 힘들고 한 번, 두 번 넘어갔던 말과 행동이 어느 순간부터 가슴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생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관계는 유지해야 하고 사람은 끝까지 품어야 하며 거리를 두는 것은 냉정하거나 이기적인 태도라고요. 하지만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가려 사귀지 않으면 내 마음이 흐트러진다. 그는 어떤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우리 마음이 병들어가는지 그 신호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호를 읽는 법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천천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과 만나고 나면 이상하게 마음이 무겁습니다. 특별히 싸운 것도 아니고 큰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집에 돌아오면 기운이 빠집니다. 머릿속으로 그 사람과 나눈 대화가 자꾸 떠오르고 내가 한 말이 괜찮았을까 되짚어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정약용은 이것을 마음의 기운이 흐트러진 상태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사람이 나쁜 기운을 가진 사람 곁에 있으면 자신도 모르게 그 기운에 물든다고 했습니다. 마치 탁한 물이 맑은 물을 흐리듯이요. 문제는 우리가 그 탁함을 바로 알아채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함께 온 사람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정이 쌓였고 추억이 있고 헤어지기엔 너무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다는 이유로 우리는 그 관계를 붙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쌓였다고 해서 모든 관계가 소중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를 조금씩 병들게 합니다. 그리고 그 병은 몸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더 복잡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멀어지면 그만이었습니다. 시간도 많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날 기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만날 수 있는 사람의 폭이 좁아졌고 오랜 시간 함께 온 사람들과의 관계는 쉽게 정리할 수 없을 만큼 얽혀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오랜 친구라는 이유로, 또는 동네 이웃이라는 관계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을 계속 만나게 됩니다. 정약용은 이런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음을 해치는 사람과 오래 있으면 나 자신을 잃는다. 그는 관계가 단순히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이 영향을 주고받는 일이라고 보았습니다. 좋은 사람 곁에 있으면 마음이 맑아지고 나쁜 사람 곁에 있으면 마음이 흐려집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흐려짐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 견디고, 이해하려 애쓰다가 결국 우리 자신이 지쳐버립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우리를 해치는 사람일까요? 그 신호는 생각보다 분명합니다. 첫 번째 신호는 이것입니다. 그 사람과 있으면 내가 작아집니다. 대화를 나누는데 자꾸 내 말이 끊기고 내 이야기는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흘러갑니다. 상대방은 자기 이야기만 하고 나는 듣기만 합니다. 처음엔 그러려니 했습니다. 나이 들면 말이 많아진다고, 외로워서 그런 거라고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 내 감정은 묻지 않고 내 상황은 관심 없고 오직 자기 이야기만 쏟아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대부분 불평이거나 자랑입니다. 누군가를 깎아내리거나 자신을 높이는 말들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남을 낮추어 자신을 세운다. 그는 진정한 관계란 서로를 존중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보았습니다. 한쪽만 말하고 한쪽만 듣는 관계는 관계가 아니라 일방적인 소비입니다. 상대는 나를 듣는 사람으로만 필요로 할 뿐, 나라는 사람 자체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과 오래 있으면
내 존재감이 희미해집니다.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조차 흐릿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나는 그 사람의 그림자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두 번째 신호는 더 은밀합니다. 그 사람은 당신을 걱정하는 척하며 불안을 심습니다. 요즘 안색이 안 좋아 보이네요. 어디 아프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면 나중에 후회하실 텐데.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하던데 왜 당신만 그러세요? 겉으로는 염려하는 말투지만 듣고 나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괜히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내 선택이 틀린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생깁니다. 이런 사람은 조언이라는 이름으로 당신의 확신을 흔듭니다. 정약용은 이것을 경계했습니다. 그는 남의 마음에 의심을 심는 자는 겉으로는 친절하나 속으로는 해롭다고 했습니다. 진짜 걱정은 상대방을 불안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힘을 주고 용기를 줍니다. 하지만 가짜 걱정은 다릅니다. 그것은 당신이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기준을 들이밉니다. 이런 말을 자주 듣다 보면 당신은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작은 결정조차 확신이 서지 않고 누군가에게 물어보지 않으면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점점 커져서 결국 당신의 중심을 흔들어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해로운 관계의 두 번째 모습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이것입니다. 그 사람은 당신이 행복해지는 것을 은근히 방해합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축하하는 듯하지만 어딘가 어색합니다. 그건 좋은데 그래도 조심하셔야 해요. 운이 좋으셨네요. 저는 그런 적 없는데. 말끝마다 찬물을 끼얹습니다. 당신이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누군가를 새로 만나면 괜찮으시겠어요? 나이도 있으신데라며 제동을 겁니다. 반대로 당신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제야 적극적으로 다가옵니다. 위로하는 척하지만 그 안에는 묘한 만족감이 섞여 있습니다. 정약용은 이런 사람을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남의 기쁨을 시기하고 남의 슬픔을 즐기는 자, 이는 마음이 병든 사람이다. 그는 진심으로 함께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관계는 서로의 좋은 일을 진심으로 응원할 때 건강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불행해야 자신이 위로를 받습니다. 당신이 행복하면 자신이 초라해 보일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은밀하게 조금씩 당신의 기쁨에 금을 냅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는 당신이 좋은 일을 나누는 것조차 조심스러워집니다. 행복을 숨기게 되고 기쁨을 억누르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당신의 삶은 움츠러듭니다. 네 번째 신호는 더 교묘합니다. 그 사람은 당신에게 빚진 감정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내가 그때 당신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내가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이렇게까지 해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친절을 베풀 때마다 은혜를 강조하고 도움을 줄 때마다 대가를 암시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 사람에게 늘 미안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거절하고 싶어도 거절하지 못합니다. 받은 게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합니다. 그 사람이 해준 일들을 생각해보면 실제로는 그리 큰 것도 아닌데 왜인지 마음의 빚은 자꾸만 커집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은혜는 받는 사람이 자유롭게 하고 거짓 은혜는 받는 사람을 묶어둔다. 그는 관계에서 주고받음이란 자연스러운 흐름이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한쪽이 계속 베푸는 사람이고 한쪽이 계속 받는 사람이라면 그것은 이미 균형이 깨진 관계입니다. 더구나 베푼 것을 계속 상기시키는 사람이라면 그 베풀문 진심이 아니라 상대를 지배하려는 수단입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당신은 자유롭지 못합니다. 늘 눈치를 보고 늘 감사해야 하고 늘 뭔가 갚아야 할 것 같은 기분에 시달립니다.
그리고 그 무게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무거워집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가장 보기 어렵습니다. 그 사람은 당신의 과거를 계속 들춰냅니다. 예전에 당신이 그랬잖아요. 그때 그 일 기억나세요? 이미 지나간 실수를, 오래전 잘못을, 한참 전에 끝난 일을 자꾸 꺼내듭니다. 농담처럼 말하지만 그 안에는 날이 서 있습니다. 당신이 변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당신이 성장했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옛날의 당신, 약했던 당신, 실수했던 당신의 모습 속에 당신을 가두어 둡니다. 그래야 자신이 우위에 설 수 있으니까요. 정약용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데 옛 모습만 기억하는 자는 그 사람의 성장을 가로막는다. 그는 사람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믿었고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것을 진보라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나아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예전 그대로 있어야 자신의 위치가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과거를 들춰내고 당신이 벗어나려는 그 자리로 다시 끌어내립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당신은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새로운 시도를 하려 해도 과거의 그림자가 발목을 잡고 변하려 해도 옛 모습이 당신을 규정합니다. 그리고 결국 당신은 멈춰 서게 됩니다. 이 다섯 가지 신호를 하나하나 보면 어쩌면 사소해 보일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한두 번쯤은 실수로 상대를 작게 만들 수도 있고, 걱정하다가 불안을 심을 수도 있고, 질투심에 축하를 제대로 못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를 들춰내는 것도, 은혜를 강조하는 것도 때로는 무심코 나올 수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이 반복될 때입니다. 한 번이 아니라 계속, 우연이 아니라 패턴으로 나타날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은 실수가 아니라 그 사람의 본질이라는 것을요. 정약용은 사람을 볼 때 한두 번의 행동이 아니라 오랜 시간 쌓인 태도를 보라고 했습니다. 한 번의 말은 실수일 수 있으나 반복되는 말은 마음이다. 그는 사람의 진짜 모습은 시간이 지나면 드러난다고 믿었습니다. 처음에는 감춰지고 포장되어 있던 것들이 관계가 익숙해지면서 하나둘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이 사람과 계속 함께할 것인가, 아니면 조용히 거리를 둘 것인가를요. 이 선택이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관계를 끊는 것을 배신이나 냉정함으로 여기도록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참는 것이 미덕이고, 이해하는 것이 성숙이고, 끝까지 함께하는 것이 의리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힘들어도 견디고, 마음이 아파도 참고, 상처를 받아도 이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다르게 보았습니다. 그는 마음을 해치는 관계를 끊는 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지혜라고 했습니다. 나를 지키는 것이 먼저입니다. 내 마음이 편안해야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내가 무너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자기를 돌보는 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젊었을 때는 상처를 받아도 회복이 빨랐습니다. 기운도 있었고 시간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번 상처받으면 회복하는 데 오래 걸립니다. 그 상처가 마음에 깊이 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더 신중해야 합니다. 누구와 시간을 보낼지, 누구에게 마음을 열지, 누구와는 거리를 둘지를요. 이것은 사람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일을 시작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갑자기 관계를 끊거나 등을 돌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정약용이 말한 거리두기는 조용하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먼저 할 일은 자신의 감정을 정직하게 마주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만나고 나면 마음이 어떤지, 그 사람의 말을 들을 때 몸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사람 생각만 해도 무거워지는지를 조용히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리 몸과 마음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불편함을 느낀다면 그것은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만남의 빈도를 천천히 줄이는 것입니다. 매주 만나던 것을 한 달에 한 번으로, 긴 통화를 짧은 안부로 바꾸어가는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끊으면 상대도 당신도 힘듭니다. 하지만 서서히 거리를 두면 자연스럽습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급히 멀어지면 원망이 생기고 천천히 멀어지면 그저 인연이 옅어지는 것이다. 세 번째는 다른 관계에 시간을 쓰는 것입니다. 나를 편하게 해주는 사람, 함께 있으면 웃음이 나오는 사람, 내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에게 더 많은 시간을 내어 주십시오. 좋은 관계로 채워진 삶은 나쁜 관계를 자연스럽게 밀어냅니다. 거리를 둔다고 해서 상처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그 사람 생각이 날 수도 있고, 가끔은 미안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내 마음이 가벼워졌다는 것을, 숨이 편해졌다는 것을요. 아침에 눈을 뜰 때 무거운 생각이 줄어들고 하루를 보낼 때 마음이 조금 더 평온해집니다. 정약용은 말년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사람과의 거리는 멀고 가까움이 아니라 마음의 편안함으로 정해진다. 그는 평생 수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결국 곁에 남긴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외로움이 아니라 평화였다고 그는 적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아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편안한 사람과 함께 있느냐입니다. 당신을 작게 만드는 사람, 불안을 심는 사람, 행복을 방해하는 사람, 빚진 감정을 만드는 사람, 과거에 가두는 사람. 이런 사람들로부터 조용히 멀어지십시오. 그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아끼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거리만큼 당신의 삶에는 새로운 빛이 들어올 것입니다.